내 이름은 강지원. 이름 없는 의학연구원이다. 내 남편 차현우는 연세대학교의 최연소 인기 스타 교수. 사람들은 내가 학계의 아이돌에게 시집갔다며 부러워했지만 그가 발표한 수상 논문들의 핵심 데이터와 이론이 모두 내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는 나를 독일 학술 교류회에 보내며 당신이 자랑스러워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떠나자마자 그가 달려간 곳은 병원이었다.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그가 가장 아끼는 여제자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몰랐을 것이다. 이번 나의 독일행이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라 그의 학자 인생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국제학술지 편집장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걸 계좌동결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내가 되찾으려는 것은 내 이름, 내 인생, 그리고 그에게 도둑맞은 나의 모든 밤이다. 고급 레스토랑 특유의 음식 향과 돈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얼굴의 주름이 국화꽃처럼 활짝 펴졌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평화를 갈랐다. 우리 현우, 정말 우리 차씨 가문의 자랑이야. 연세대 최연소 교수에 이번엔 대통령 과학상까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봐. 나는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있는 장식품처럼 앉아 기계적으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내 남편, 차현우는 상석에 앉아 가족들이 떠받드는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수트를 차려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그는 수천 번은 연습했을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배우이자 스포트라이트 아래의 왕이었다. 다 어머니 덕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모두를 한 번씩 훑어보던 그의 시선은 마침내 자선을 베풀듯 내게 닿았다.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물론 우리 지원이에게도 고맙지. 늘 뒤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고 집안일도 잘 챙겨주니까. 아이고, 그건 당연하지. 지원이가 우리 현우한테 시집온 건 개복이야. 신우이가 날카로운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으로 한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즉시 말을 받았다. 우리 현우가 이렇게 잘났는데 지원이는 얌전히 내조나 잘하면 되는 거지? 여자가 제 아무리 잘나봤자 시집 잘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복, 내조.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실험 장비를 만지느라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지난 10년간 그를 위해 10만 개가 넘는 유전자 염기 서열 데이터를 처리했고 수백 편의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가 말하는 뒤에서 묵묵히 지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과 재능, 나의 모든 것을 그의 후광을 위해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다. 도서관의 어둑한 불빛 아래 내가 복잡한 세포 분열 주기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미소와 감미로운 말로 가장 까다로운 교수님의 마음까지 사로잡곤 했다. 그는 포장에 능했고 나는 연구에만 능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는 빛나는 앞면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단단한 뒷면을 맡았다. 결혼할 때 그는 말했다. 지원아, 우린 한 몸이야. 나의 성공이 곧 너의 성공이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사랑이란 헌신이고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내 첫 번째 중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더 큰 자원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자고 나를 설득했다. 그는 말했다. 자기야, 당신 성격은 너무 내성적이라 복잡한 학계 인간관계에 맞지 않아. 그런 건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당신은 좋아하는 연구에만 집중해. 그 말은 다정한 저주가 되어 10년간 나를 올감했다. 내 연구 결과로 그가 강사에서 부교수, 그리고 지금의 스타 교수까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아주 가끔 억울함이 고개를 들 때면 그는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그는 등 뒤에서 나를 껴안고 내 어깨에 턱을 기댄 채 내가 한때는 저항할 수 없었던 피곤함과 의존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원아,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세상이 원래 이런 걸 어떻게, 누군가는 앞에 나서야 하잖아.
우린 한 팀이잖아, 안 그래? 당신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야. 그의 레퍼토리는 갈수록 능숙해졌고 나는 갈수록 무감각해졌다. 시댁 식구들은 이런 분업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다. 매년 추석과 설날, 차씨 집안 여자들이 모두 부엌에서 수십 명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힘든 건 언제나 나였다. 시어머니는 늘 당당하게 말했다. 지원아. 우리 현우는 큰일 할 사람이니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좀 더 고생하렴. 그게 내 본분이다. 본분. 그 단어가 무수한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의 본분은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모든 가치를 착취당한 뒤에도 분 좋은 여자라 칭송받는 부속품이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축하연이 끝나고 그는 취기를 머금은 채 집으로 돌아와 나를 침대에 밀어 눕혔다. 그의 몸에서는 비싼 술 냄새와 낯설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역겨움이 치밀어 그를 밀어냈다. 왜 그래? 그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다음 달에 제 이름으로 논문 한 편 발표하고 싶어요. 텔로머레이스 역전사 현상에 관한 거예요. 나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말했다. 최근에 이뤄낸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고 더는 그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신문이 들어섰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그 익숙한,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지원아,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다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당신 성격에 앞에 나서는 건 안 어울려. 그리고 우린 부부인데 누가 발표하면 어때? 혹시 내가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또 이런 식이다. 그는 언제나 내 요구를 자신에 대한 불신과 어리광으로 비틀어버렸다. 내 마음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단단하게 굳어갔다. 아니, 그냥 제 생각에는? 됐어. 그런 생각 마. 그는 내 말을 잘랐다. 그의 말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며칠 뒤에 대통령 과학상 시상식 가야 하니까 연설문이랑 PPT 좀 준비해줘. 이번 거 아주 중요해. 우리 앞으로 몇 년간 연구비가 걸린 문제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알았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10년 넘게 사랑했고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사랑도 없었다. 당연한 착취와 노골적인 통제만이 가득했다. 나는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했다. 나는 사흘 밤을 새워 그를 위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PPT를 만들었다. 모든 도표와 논거 하나하나가 내 피와 땀이었다. 시상식 전날 밤, 그는 이미 잠들었지만 나는 서재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다. 최종 버전 파일을 USB에 담아 내일 그에게 건네줄 준비를 마쳤다. USB를 뽑으려던 순간 마우스가 실수로 옆에 있던 암호화된 폴더를 클릭했다. 폴더의 이름은 마이 에인젤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차현우답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라 이런 간지러운 단어는 쓰지 않았다. 귀신에 홀린 듯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윤서아. 그가 가장 아끼는 여제자이자 언제나 숭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던 영리하고 아름다운 아이. 언젠가 우연히 봤던 그녀의 학생증에 적힌 생일이 기억났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나는 그 숫자를 입력했다. 0825. 딸깍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렸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차현우와 윤서아. 연구실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강공원 벤치에서, 심지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텔 침대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윤서아를 보는 차현우의 눈빛은 내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욕망과 총애로 가득한 사랑이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옆방에 잠든 악마가 깰까봐, 그리고 지난 10년간 잠들어 있던 어리석은
나 자신이 깨어날까 봐 두려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 안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미 편집이 완료된 논문 한 편이었다. 제목은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특정 유전성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예비 연구. 저자 윤서아. 교신 저자 차현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 논문은 지난 분기 내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였다. 모든 실험 과정과 데이터 분석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내가 아직 원고로 정리하기도 전에 그것은 이미 도둑맞았고 다른 여자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그녀의 천재적 이력에 빛나는 한 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가불해서 훔쳐갔던 것이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동이 터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죽음 같은 적막과 싸늘한 냉기뿐이었다. 며칠 뒤 차현우는 비행기표 2장을 들고 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고의 업계 교류회가 열리는데 내가 당신 자리 하나 맡아놨어. 가서 시야도 넓히고 좀 쉬다 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는 다정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요즘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가. 아니었으면 같이 갔을 텐데. 몸 조심하고 당신이 자랑스러울 거야. 나는 그의 신들린 연기를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곧 태어날 그의 천사와 그들의 천재 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를 멀리 보내는 것이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가 당황할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휴식이 필요했어요. 나는 기쁜 척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은 많이 챙기지 않았다. 캐리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외장 하드였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나의 모든 연구 원본 데이터, 실험 노트, 원고 스캔 파일이 담겨 있었다. 모든 파일에는 수정 불가능한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그는 내가 그곳 친구의 마중을 받을 수 있게 다 준비해놨다며 모처럼의 휴가를 즐기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나는 차창에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을 떠올렸다. 그래, 차현우. 이건 정말 모처럼의 여행이 될 거야. 시야를 넓히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너를 심판하기 위한 여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발 아래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보며 나는 한치의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잘 가, 강지원의 인생. 아니, 차현우의 그림자로 살았던 지난 10년. 이제 내가 내 것을 되찾을 차례다. 비행기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착륙했고 독일의 늦가을 찬 공기가 나를 순식간에 각성시켰다. 나는 차현우가 주선해준 친구에게 연락하는 대신 예약해둔 호텔로 바로 택시를 타고 갔다. 방문을 닫고 창밖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차 적응이 아니었다. 캐리어에서 노트북과 그 묵직한 외장 하드를 꺼내는 것이었다. 여기가 나의 전쟁터였다. 나는 출국 전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강지원입니다.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차분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신속했다. 강지원 씨, 안녕하세요. 사전 협의대로 모든 자료는 준비되셨습니까? 네, 나는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진실을 발견한 후 며칠 밤낮으로 정리한 모든 증거가 담긴 폴더를 열었다. 차현우 씨는 지난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연구비, 장비 구매 등의 명목으로 저희 부부 공동 계좌에서 총 8억 원가량의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최종적으로 윤서아라는 개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윤서아의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지난 1년간 다수의 명품 소비 및 고급 산부인과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또한
차현우 씨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는 혼인 후 구매했지만 계약금 대부분이 저희 부모님께서 증여해 주신 돈입니다. 당시 이체 확인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차현우 씨 명의의 모든 개인 은행 계좌, 주식 계좌, 그리고 그와 연관된 윤서아의 계좌를 동결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했다. 내가 제시한 증거의 완결성에 놀란 듯했다. 강지원 씨, 증거가 매우 충분합니다. 특히 거액의 자금이 제3자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혼인 재산 불법 이전 행위입니다. 게다가 차현우 씨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므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저희 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빠르면 48시간 내에 동결 명령이 발효될 겁니다. 수고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 새 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한국대학교 학술윤리위원회의 공개 제보 이메일 주소였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30페이지에 달하는 PDF 문서 하나를 첨부 파일로 올렸다. 이 문서는 내가 평생 배워온 모든 엄격함과 논리를 쏟아부어 작성한 것이었다. 문서의 제목은 견세대학교 생명과학과 차현우 교수의 중대 학술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제보 자료였다. 나는 차현우가 지난 몇 년간 발표하며 수많은 영예를 안겨준 12편의 핵심 논문과 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원본 타임스탬프가 찍힌 실험 데이터, 연구 노트, 초고를 하나하나 비교했다. 데이터가 조작되고 미화된 부분을 다른 색깔의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그의 논문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내 원본 노트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나열했다. 심지어 그가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략한 핵심 실험 단계들을 복원해냈는데 그 단계들이야말로 후속 연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부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와 타임스탬프 하나하나까지 정밀하게 파고든 학문적 해부였다. 나는 냉혹한 외과 의사처럼 그의 화려한 학문적 외피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이미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드러냈다.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슬픔만이 느껴졌다. 마땅히 나의 영광이 되어야 했던 것들이 이제 그를 파멸시키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단호했다. 나는 깔끔하게 제본된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호텔을 나섰다. 나의 목적지는 프랑크푸르트 분과 학회장, 셀앤드 진 저널의 편집장인 클라우스 슈미트 교수가 묵고 있는 곳이었다. 슈미트 교수는 이 분야의 절대적인 권위자이자 엄격하고 원칙적이기로 유명한 독일인 노학자였다. 차현우는 자신의 논문을 셀앤드 진에 싣는 것을 꿈에도 그렸고 집에서 슈미트 교수에게 자신의 탁월한 성과를 어떻게 소개할지 수없이 연습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 소개를 하게 될 것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의 도움으로 나는 슈미트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신문하는 듯한 시선 속에서 나는 내 개인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보고서를 건넸다. 슈미트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온 의학연구원 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나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이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차현우 교수가 최근 몇 년간 발표한 다수의 논문에 존재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문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구 성과들의 원저자입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은 마치 내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나를 응시했다. 그는 즉시 보고서를 넘기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원 씨, 저명한 교수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사람의 명예보다 중요합니다. 과학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한편 수만리 떨어진 서울에서는 차현우는 최고급 사립병원의 VIP 산부인과 병실 밖에서 의기양양하게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현우는 정말 대단해. 구한 학생도 이렇게 장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네. 이 아이, 나중에 아빠처럼 천재가 될 거야.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입이 귀에 걸렸다. 맞아, 형기 애 딱 봐도 똑똑해 보여. 이마랑 콧대 좀 봐. 형이랑 완전 판박이네. 시동생도 옆에서 거들었다. 차현우는 점잖게 미소 지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창백하지만 행복한 표정의 윤서아를 보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쾌감에 휩싸였다. 그 멋없는 여자 강지원은 지금쯤 독일의 어느 구석에서 지루한 도표나 들여다보고 있겠지. 그가 조용히 혈통의 계승과 학문의 전수를 모두 이뤄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비용 결제하고 올게 그는 이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한 후 멋지게 블랙카드를 꺼내 간호사 데스크로 향했다. VIP 병실, 최고급 간호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상당한 비용이었지만 그에게는 새 발의 피였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었다. 차 교수님, 안녕하세요. 총 3,200만 원입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카드를 받았다. 결제해주세요. 몇 초 후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차현우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른 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 카드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연달아 여러 장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계좌 동결,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에 접속했고 화면에 뜬 붉은색 경고, 문구가 그의 눈을 찔렀다. 고객님의 모든 계좌는 법적 분쟁 혐의로 법원의 재산 보전 처분 신청에 따라 임시 동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강지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그녀는 독일에 있고 이런 건 전혀 모를 텐데.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윤서아를 위해 준비해둔 예비 계좌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그가 전구비 명목으로 이체해 둔 거액의 돈이 있었다. 그는 급히 윤서아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돌아온 결과는 청천벽력이었다. 그 계좌 역시 불법 이전 재산 수수 혐의로 동결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차현우는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돈,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부의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현우야, 왜 그래? 왜 아직 안 와?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와 불만스럽게 재촉했다. 그는 간호사 데스크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이상한 시선과 어머니와 동생의 의아한 표정, 그리고 병실 안 윤서아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며 전례 없는 공포와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의 돈, 그의 체면, 그가 애인과 사생활을 위해 정성껏 깔아놓은 탄탄대로가 마치 누군가 밑바닥에서 장작을 빼내듯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호텔에서 나는 막 슈미트 교수와의 만남을 마쳤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엄숙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강지원 씨, 당신의 증거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차현우 교수 개인의 추문을 넘어 아시아 학계 전체의 치욕입니다. 셀앤드지는 즉시 독립조사팀을 구성하고 한국대학교 학술윤리위원회에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잠정적으로 차 교수를 관찰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호텔을 나섰다. 프랑크푸르트의 햇살이 몸에 닿았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라는 것을. 내가 귀국하던 날 서울에는 곧 닥쳐올 폭풍의 서곡처럼 차가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꽃도 박수도 없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연세대학교 학술윤리위원회의 청문회 소환장이었다. 차현우의 반격은 내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파렴치했다. 그는 학교와 언론의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아내가 나날이 높아지는 그의 명성과 재능을 견디지 못하고 병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혀 증거를 조작하고 악의적으로 그를 중상모략했다고. 그는 자신을 미친 여자에게 박해받는 천재이자 가정비극에 빠진 피해자로 포장했다. 더 곤란한 것은 그의 지도교수이자 연세대학교 부총장인 박정태 교수가 공개적으로 그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었다. 박정태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100개의 증거보다 무거웠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차현우 교수는 내가 본 가장 재능 있고 성실한 학자입니다. 그의 아내인 지원 씨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성격이 다소 과격하고 예민한 편이었죠. 그들의 가정 불화가 이렇게 학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권력과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내 반대편에 섰다. 나는 질투에 미쳐버린 히스테릭한 아내가 되어 있었다. 청문회 당일 나는 홀로 그 장엄하고 엄숙한 회의실로 들어섰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학교의 고위 관계자들과 학술위원회의 교수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차현우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적절한 슬픔과 피로가 묻어났다. 그의 옆에는 바로 부총장 박정태가 앉아 거만하면서도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원 씨, 위원회 의장인 백발의 노 교수가 차가운 어조로 먼저 입을 열었다. 위원회는 당신과 차현우 교수 양측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차 교수는 당신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현우가 먼저 말을 가로챘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쉬어 있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 저와 지원이는 한때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저의 모든 성과는 아내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의심이 많아지고 편집증적으로 변해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내를 격려하기 위해 초기 연구 논의 과정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일부 수용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핵심 실험과 이론 구축은 제 연구팀과 제가 독립적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녀가 제출한 소위 던본 데이터라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발표한 논문을 보고 사후에 역으로 추정하여 조작한 것들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인 양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박정태 부총장은 적시에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가정 내부의 감정 문제가 학문적 차원으로 잘못 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는 감정적인 비난 때문에 전도유망한 젊은 학자의 미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울은 이미 완전히 그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짜고 치는 연극을 아무런 표정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유난히 뚜렷했고 순식간에 회의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차현우 교수는 제가 증거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역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보다 더 완전하고 더 초기 단계이며 논리적 연결고리가 더 엄밀한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역추정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동안 내 변호사는 이미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셀앤드 진의 공식 로고였다. 차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변호사가 통화를 연결했다. 스크린에 슈미트 교수의 엄격하고 웃음기 없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셀&드 진의 회의실이 보였고 몇몇 금발의 전문가들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저는 셀&드 진의 편집장 클라우스 슈미트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독일 노학자가 짙은 억양의 영어로 입을 열었고 동시통역이 즉시 그의 말을 한국어로 바꾸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저희 저널의 독립조사팀은 지난 한 주 동안 강지원 씨가 제출한 자료와 차현우 교수가 저희 저널의 협력 플랫폼에 발표한 모든 논문을 교차 비교하고 검증했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차현우의 입술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결론은 슈미트 교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았다. 강지원 씨가 제공한 원본 데이터는 타임스탬프, 실험 기록의 완전성, 그리고 논리적 추론의 깊이 등 모든 면에서 차현우 교수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초기 단계의 것이며 독창성이 뛰어납니다. 차 교수의 논문에서는 핵심 데이터의 의도적 생략과 실험 결과의 과도한 미화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문적 진실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스크린을 꿰뚫고 차현우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따라서 셀&드 진 편집위원회는 차현우 교수가 발표한 모든 논문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진행하고 이미 발표된 논문 중 3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잠정적으로 차현우 교수와 그에게 부적절한 지지를 제공한 박정태 교수를 저희의 국제학계 관찰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것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저널 및 산하 모든 협력 저널은 이 두 분의 어떠한 투고도 거부할 것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 블랙리스트, 이 세 글자는 학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는 차현우의 학문적 생명이 국제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했다. 차현우의 얼굴은 피를 모두 뽑아낸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박정태 부총장의 얼굴도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 이 여자. 내가 감히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박 부총장님, 내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 신경 쓰셔야 할 건 제가 아닙니다. 다른 일일 겁니다. 나는 다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고 녹음 파일 하나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내가 집 서재에서 우연히 녹음한 것이었다. 그날 실험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가 끄는 것을 잊었는데 마침 차현우가 들어와 전화를 받았다. 녹음 파일에는 차현우와 박정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차현우, 선생님, 윤서아 그 녀석,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나중에 문제 일으킬까 봐 걱정입니다. 박정태, 뭘 그렇게 허둥대. 여학생 하나 가지고. 내가 다 막아줄게. 자네는 약속한 것만 기억해. 그 국가중점연구소 프로젝트 예산 떨어지면 30%는 자네 사제 회사로 넘기는 거이. 내 아들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해서 그 돈이 필요해. 차현우,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30%가 뭡니까? 40%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내만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 가끔 무서울 정도로 예리해서요. 박정태, 여자들 머리 길어봤자 식견이 얼마나 짧은데 무슨 큰일을 벌이겠어. 자네는 연구에나 집중해. 나머진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녹음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슈미트 교수의 증언이 폭탄이었다면 이 녹음 파일은 정밀하게 터뜨린 핵폭탄이었다. 학문적 부정행위는 과도한 참고라고 변명할 수 있다. 혼외정사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발뺌할 수 있다. 하지만 학문적 부정행위에 혼외정사,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쥔 지도교수와의 이권거래, 즉 권력과 돈을 맞바꾸는 추악한 거래까지 더해지면 이것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죄악의 그물을 형성한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칼날처럼 잿빛이 된 차현우와 박정태에게 꽂혔다.
나는 한때 나를 매료시켰지만 이제는 추악함과 탐욕만 남은 차현우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회 의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상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회의실을 똑바로 걸어 나왔다. 문 밖은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며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길고 지옥 같았던 청문회는 마침내 끝났고 차현우와 그의 보호막의 종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진실의 눈사태가 한 번 시작되자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었다. 청문회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한국 학계 전체를 휩쓰는 폭풍으로 번졌다. 연세대학교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총장 직인이 찍힌 붉은색 공고문이 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시판에 붙었다. 공고문에는 학술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합동조사 결과 생명과학과 차현우 교수의 심각한 학술 부정행위, 타인의 학술 성과 침해, 그리고 부당한 이권 거래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학교의 명예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쳤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학교 측의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차현우의 교수직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 자격을 박탈한다. 둘째, 재직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학술적 영예와 상, 그를 한때 무한한 영광 속에 있게 했던 대통령 과학상을 포함하여 모두 회수한다. 셋째, 그와의 고용계약을 영구히 해지하고 법적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 청구 권리를 유보한다. 박정태 부총장은 다음 날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초라하게 자신의 경력을 마감했다. 하룻밤 사이에 하늘이 내린 총알은 길거리의 쥐새끼로 전락했다. 차현우가 혼외정사를 저지르고 아내의 연구 성과를 훔쳤으며 지도교수와 결탁하여 국가연구비를 가로챈 추문은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한때 그의 팬이었던 그의 재능과 외모를 숭배했던 학생들은 이제 가장 악독한 말로 그를 저주했다. 그의 옛 동료들은 마치 그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그를 피했다. 나는 그가 우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이상 비싼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그 어떤 연구기관이나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심야에 물건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를 보았는데 한 젊은 학생에게 발각되어 학계의 수치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가족, 한때 그를 가문의 자랑으로 떠받들던 사람들도 이제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 자녀자의 도리가 없다고 비난하는 전화를 걸지 않았고 시누이도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우수한 남동생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가 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재빨리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윤서아, 그가 한때 미래를 약속했던 천사는 그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명예가 실추된 후 아이를 안고 울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새로 구한 아파트 아래에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고 나를 보자시든 꽃처럼 초췌해져 있었다. 강 박사님, 제발 현우 오빠. 아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한때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연구 성과까지 훔치려 했던 이 여자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나한테 빌어? 당신들이 손잡고 내 인생을 훔쳐갈 때는 나를 살려줄 생각은 해봤나? 당신 아이는 아빠가 없으면 안 되고 내 미래는 마음대로 짓밟혀도 된다는 건가?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고 그녀 옆을 그대로 지나쳐갔다. 인과응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소란과 혼란 속에서 나는 수많은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한때 차현우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논문들은 국내외 여러 권위 있는 학술지의 재심사를 거쳐 잇따라 정정 성명을 발표했다. 저자란에서 차현우의 이름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새롭고 낯선 이름이 들어섰다. 강지원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에 나타난 12편의 논문 저자란에 가지런히 배열된 내 이름을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하면 속 세 글자를 부드럽게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강지원. 기분이 묘했다. 복수에 성공한 후에 환희라기보다는 원래의 주인에게 물건이 돌아온 듯한 평온함에 가까웠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물건이 마침내 내 손에 돌아온 것 같았다. 그것은 원래 내 것이었고 단지 다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었을 뿐이었다. 곧이어 내 이메일함은 거의 터질 지경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심지어 내 모교까지도 내게 교수직과 독립된 연구실을 약속하며 채용 제안을 보내왔다. 몇몇 최고의 제약회사와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거절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석 연구원 자리를 제안했다. 나는 그 열정적인 이메일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10년 전 나는 그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인정받기를 꿈꿨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눈송이처럼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오히려 약간의 막막함을 느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차들은 꼬리를 물고 불빛은 찬란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단순히 청산과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되고 부정당하고 10년 동안 잊혔던 진짜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름이 돌아왔다. 영광도 돌아왔다. 그렇다면 강지원,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나는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모든 대학의 제안을 거절했다. 상아탑안의 정치와 인간관계는 이미 질릴 대로 질렸다. 나는 더 이상 논문 발표만을 위한 연구의 순환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연구가 진정으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기를 원했다. 마침내 나는 국가 전략적 배경을 가진 바이오테크 기업 K바이오진의 제안을 선택했다. 그들이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나를 위해 한국 최고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연구실을 마련해주고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내 연구들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 계약하던 날 매우 유능해 보이는 중년 여성 CEO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강 박사님, 저희가 높이 산 것은 박사님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그 용기입니다. 저희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이 박사님의 모든 포부를 실현할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거의 눈물이 날 뻔했다. 넓고 밝은 공간, 티끌 하나 없는 바닥, 금속 광택을 내며 늘어선 최신 장비들. 과거 개인 연구소 구석에 있던 예산이 부족했던 내 작은 실험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여기는 나의 왕국이었다. 오직 강지원만을 위한 왕국. 이혼 소송의 판결은 몇 달 후 아무런 이변 없이 내려졌다. 법정에서 차현우는 형편없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 학술 성과들이 우리의 공동의 지혜의 결정체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공정하고 엄격했다. 법원은 그 12편의 핵심 논문 및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나의 개인적인 혼전 및 혼인 중 독립적인 창작물에 해당하며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그의 혼인 중 불법적인 거액자금 이체와 나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심각한 유책 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로 우리는 이혼했다. 혼인 후 구매한 아파트는 계약금 대부분이 내 가족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차현우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내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 빚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낙인처럼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는 훔친 영광으로 10년을 누렸고 이제 남은 평생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법원을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차현우가 계단 아래에서 모든 기운을 빼앗긴 꼭두각시처럼 넋을 잃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후회, 불만,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석 달 후. 나는 성대한 신약 발표회의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몸을 비추었고 조금 눈부셨지만 따뜻했다. 무대 아래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학 전문가, 투자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수석 과학자로서 이런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으며 얼굴에는 정성 들인 옅은 화장을 했다. 나는 더 이상 남자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고 부엌에서 기름 냄새에 찌들었던 현모양처도 아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아래의 검은 인파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바이오진의 수석과학자 강지원입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의 모든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희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텔로머레이스 역전사 재구성 기술에 기반한 표적 항노화 약물입니다. 이 기술은 노화와 관련된 특정 세포 손상을 근본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는 연설을 시작했다. 한때 내 머릿속과 하드 드라이브에만 존재했던 데이터와 이론들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언어로 전 세계에 풀어놓았다. 나는 무대 아래 사람들이 처음에 심사하는 눈빛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감탄과 존경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은 과학에 대한 경외심이자 나에 대한 인정이었다. 연설이 끝났을 때 무대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플래시가 내 앞에서 별의 바다처럼 반짝였다. 나는 무대 아래를 보며 익숙한 얼굴을 찾지 않았다. 내 시선은 모든 사람을 넘어 마치 도서관 구석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흥분했던 젊은 소녀를 그리고 실험실에서 수많은 외로운 밤을 지새웠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무대 아래에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다. 강지원 박사,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